편지 보낸 거, 그 편지보다 더한 일을 했습니다. 지금 한국이 그래서 이 정도 삼성이 성장했고 우리 경제가 일어났어요. 그때 박정희 대통령 소개해서 그분이 1975년에 나한테 75년 6년에 나한테 준 뭐 이런 벨트, 이게 대통령이 준 벨트입니다. 근데 내가 한 50 몇 년을 찾죠. 또 너무 낡았어요. 많이 낡았죠. 근데 이거를 몇 년 전까지 제가 찾습니다. 이번에 너무 낡아서 이제 바꿨죠. 이걸 바꿨고, 이게 대통령 기록물 보관소에 있는 박정희 대통령의 지봉입니다. 지봉이죠. 이런 지봉도 보시면 알지만 이게 그 지봉이 기록물 보관소에 있는 지봉은 이게 나올 때 대통령이 옛날에 있던 걸 제가 받은 거죠. 이게 그 지봉입니다. 이거는 백건미주. 여기 용이 2마리 새겨져 있고 여기 박 대통령 이름이 나와 있고 연도가 나와 있죠. 그리고 여기 대통령 봉황마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뭐 이런 것을 아무한테나 주겠습니까? 대한민국에 새마을운동 아이들을 내주고 방통대를 만들자, 한일합섬의 방송통신 여자고등학교를 만들자, 뭐 이런 식으로 근로자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저 정식으로 대학교 간 좋은 집안 애들은 맨날 데모만 하고 있는데 저 한일합섬의 공장의 여직원들 또 이렇게 공장에 있는 사람들도 학교 다니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데모 안 한다. 근로자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뭐 다 만든 게 방통대나 뭐 그 방송통신고등학교는 다 성공했어요. 또 새마을운동 아이디어 제가 내가지고 그걸 박 대통령 교수들한테 지시해서 정식으로 그걸 학문으로 채택해가지고 하고 그 이병하 박 대통령 농업담당 보좌관이 지금도 선결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지봉을 받을 때는 너는 앞으로 대한민국이 유사시에 너는 내 정신을 계승해라.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맞습니까? 아니,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이 이기 때문에 박 대통령 서거 이후에 민주공화당을 하면서 대통령 2번 나왔어요. 물론 박 대통령 돌아오고 나서 박근혜 대통령이 18년간 행방불명이었어요. 18년간. 그때 나는 독립여지 18년간 박정희 대통령 교서를 그 당시 좀 전두환 때 좀 살벌할 때죠. 나는 박준호, 박정희 대통령의 형님, 박상희 형님의 맏아들, 김정일 대통령 부인의 오빠, 그 지금 우리 국가혁명당 선거대책본부 공동의장입니다. 그 박준호 그 차관님이 대한체육회 회장도 했고 뭐 여러 직책을 했습니다만 그분이 저하고 같이 국립여지를 그 당시 왔다 갔다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지금 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박 대통령이 독일이 150년 걸린 경제를 15년 만에 한민족이 일궈냈습니다. 여기에는 경부고속도로, 포항제철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박 대통령한테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나라를 국정을 20대에 운영해본 경우, 우리나라 재벌 2억을 20대에 경영해본 경우, 그게 적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 정치 현황을, 정치판을 이렇게 보니까 도저히 당파 싸움. 지금 국민의힘이 집권하면은 4개월 갑니다. 200명의 국회의원 있는 민주당이 정권이 넘어갑니까? 국민의힘으로? 국회 권력이 과연 국민의힘으로 넘어갈까요? 쓸데없는 싸움이에요. 여러분들은 정권 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해봐야 4개월 있다 또 대통령 선거해야 돼. 대통령을 공석으로 비워둘 수 있나? 국민의힘이 바로 민주당에서 탄핵이 들어. 그걸 여당 정권 교체해야 된다. 뭐 허경영이가 나오면 뭐 표가 깨진다. 이건 미친 소리입니다. 여러분 국민들은 무슨 정권 교체 병이 걸렸습니까? 예, 지금 기자님 어느 정권이 하나, 죄송합니다. 예, 말씀 요 듣고 다음 질문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권이 하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정치인이 하는 한 국민들에게 세금을 70% 전략해서 매월 150만 원씩 평생 줄 수 있는 돈을 지금 정부가 낭비하고 있어요. 낭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그동안 못 받은 돈이 수십억이야. 1인당. 저는 대통령이 되면 18세부터 왜 이걸 안 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 지지자들 없어요? 자, 말씀, 방금 주시는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정신들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정권 교체는 한마디로 말해서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겠다. 차라리 여야를 찍느니 허경영을 찍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2달 안에 5월 달에 1억을 받고 대통령이 되고 나면 여러분들이 5월 달에 가서 통장에 1억을 18세 이상 전 국민에게 주어서 가계부채 2,000조가 없어지게 해야 돼요. 그리고 매월 150만 원씩 줘서 나이 많은 노인들은 노인수당, 국가 건국수당. 내가 14살 때 서울에 왔을 때 서울은 이런 건물이 없었어요. 전쟁 보니까. 그 서울을 오늘까지 이 국가를 만든 노인들 65세 이상 되는 사람은 매월 70만 원 노인수당, 건국수당을 줍니다. 그러니까 노인들은 220씩, 부부 440이 평생 나와. 이러니까 자녀들이 직장이 없어도 실업자는 어머니 아버지 생활비 걱정 없고 자기 결혼하는데 지장 없어. 부부 300만 원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청년들이 결혼하면 또 3억을 줘요. 애 낳으면 5천만 원 줘요. 애 10살까지 매월 100만 원 줘요. 이렇게 됨으로써 대한민국 경제 살리고 대한민국 가치 전체 우리 물가에 영향을 주고 있는 이 돈의 가치가 저평가되더라고요. 일본이 ENR을 일부러 저평가해가지고 수출을 늘렸습니다. 일본이 8천조의 양적 완화를 한 이유는 ENR을 낮추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럼 ENR 가치를 낮춤으로써 일본이 수출이 늘어나가지고 세계에 다시 일어났습니다. 지금 저금리예요. 금리 자체가 제로금리입니다. 한국 경제 돈 찍어내는 종총 없어져 버려. 달러로 바꿔서 해외로 빠지는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시중에 돈이 돌리려나 제가 몇천조 찍어서 국민들에게 1억씩 주문을 해서 그럼 돈이 활성화되면서 화폐가 우리 화폐가 증가하면서 경제 개파가 커집니다. 이렇게 해서 한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천재적인 정치, 예정된 정치, 20대부터 정치 경험, 경제 경험 있는 허경영, 이걸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네, 공감하신 박수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자, 말씀드린 나누고 있는 거, 참 많은 질문이 포괄적으로 이렇게 나와서 얘기하는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한 가지만요. 결국 이제 이 통치 철학, 통치 이념이 박정희 대통령께서 즐겨 말씀하셨고 또 키워드 남기셨던 국립민복 같습니다. 국가 이익과 백성의 국민의 행복. 국가의 이익이 국민에게 돌아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국민민복이. 근데 국가의 이익이 정치인들이나 공무원들에게만 돌아가 버리고 국가 예산을 몽땅 국민민복이 아니라
국리 관료들이 다 따라서 그러는 거야. 두 번째 총재님께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요. 외교 안보 정책 중에서도 그 한미일 공조에 관련된 부분을 유지하실 건지 그것과 그 다음에 북한과의 관계 지금 핵 여러 가지 지금 현안 사항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그러한 질문을 올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북한과의 문제나 우리 한미일 그리고 일중까지 이 관계는 여러분들이 내가 항상 유튜브에서 강의 많이 했습니다. 절대 안보는 안보로 대책을 세우면 안 됩니다. 국가 안보는 우리가 경제로서 풀어가야 됩니다. 국가 안보를 가장 안전하게 하는 길은 우리나라의 경제로서 풀어가야 됩니다. 국가 안보는 우리의 경제력으로 풀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북한이 저렇게 군사 무기를 많이 만든다고 해서 우리가 군사 무기를 많이 만드는 이런 거는 아무 실효가 없습니다. 예. 즉 말하자면은 북한 원산 시 이런 시를 빌려요. 홍콩처럼 만듭니다. 북한으로 그 세금이 들어가요. 북한 경제가 발전돼요. 청진시도 빌려요. 나진시도 빌려요. 선봉시도 빌려요. 나중에 북한은 우리와 비슷한 경제 국가로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비버이 벨트, 부산에서 브라디보스토까지 러시아에서 우리나라 10배 정도 되는 100만 제곱킬로미터 정도의 땅을 빌려요. 100년 동안. 거기에 코리아 자치주를 만들어요. 대한민국 자치주. 거기에 우리의 실업자들이 어마어마하게 갈 수 있고 공무원이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공무원만큼이 필요합니다. 나라가 10배가 크니까 거기에 우리가 가면은 우리 한민족이 먹는 먹거리는 거기서 다 나와요. 우리가 저 배로 싣고 올 필요 없어요. 기차로 싣고 오면 돼. 내가 왜 이 말을 하냐면은 우리는 몽고벌판에서 내려온 민족이에요. 우리는 그중에 일본은 미국으로 넘어가서 아메리카 인디안이 되었습니다. 몽고 반집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아버지를 아파트라 부르고 그 사람들은 나를 나라고 부르고 너를 너라고 부르고 땅을 집을 보고 터라고 해요. 터. 어떤 장소를 터라고 부릅니다. 그건 우리의 한민족이죠. 그 사람들이 탱고르족이야. 또 동남아시아 유럽으로 나간 민족들 중에 우리 탱구르, 당군을 탱구르라고 그러는데 그런 당군족이 많이 있습니다. 히말라야도 흰마루야. 그럼 우리나라 말이죠. 흰마루야. 이 히말라야가 되죠. 말하자면은 이런 탱구르족이 동남아시아 중국 대륙 전체가 저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전체가 우리 한민족의 영토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반도에 내려온 이 세력, 우리 민족은 저 대륙을 망가해버리고 잊어버리고 우리는 대륙으로 북방으로 진출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저 광활한 저 볼탄을 초원으로 만들고 거기 낙원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기 만들어서 세계 통일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북한이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주고 그 사람들이 군사무기를 우리한테 쓰겠어요. 자기 나라 부자 만드는 기술자들을 치겠습니까? 우리는 원자력 발전소 세계 최고 잘 만들어요. 배 세계 최고로 잘 만들어요. 우리는 세계적으로 서양 사람들이 150년 걸린 독일 경제를 우리는 15년 만에 일으킨 민족이에요. 이런 저력을 가지고 북한을 부자로 만들어주겠다는데 쳐들어옵니까? 러시아를 부자로 만들어주는데 쳐들어옵니까? 러시아와 저 몽고 사막 우리가 빌려서 낙원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초원을 다시 만들어주고 이렇게 몽고와 러시아와 중국에 우리는 코리아 자치주를 만들어서 아시아 연방 통일을 꾀해야 됩니다. 머지않아 내가 대통령이 되면 아시아 연방은 하나의 국가로 탄생합니다. 그래서 아까 외교를 친미
친일 이렇게만 나가면 안 되고 일본과 불가근 불가분 미국과도 불가근 불가분 우리는 중국과도 2000년 동안 우리가 이번에 북한 중국이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국민의 한복을 입은 사람이 중국 국기를 잡아떼서 뭘 하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중국은 56개 소수민족이 일구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공동체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조선족 자치주가 있어요. 그 자치주를 대표해서 한복 입고 간 게 뭐가 잘못이야? 그게 우리가 중국의 문화 공정입니까? 그건 우리의 잘못된 의기소침한 약소국가의 사고방식. 그러니까 우리는 그 중국이라는 나라가 연방국가예요. 56개 소수민족의 연방국가니까 그 대표들이 전통복을 입고 나오는 게 우리 한복이 어디 중국 겁니까?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 소수민족이 거기 있기 때문에 우리의 독립운동 하던 사람들이 전부 중국으로 갔어요. 만주로. 그러면 그 독립운동의 후손들이 중국에서 지금 오고 있는 교포들이에요. 우리는 그들을 따뜻하게 해줘야 돼. 그들에게 국민 배당을 줘야 돼. 그들에게 그 이름을 줘야 돼. 맞습니다. 일본 사람들한테 꼼짝 못하고 들어앉아서 입선 민족과 독립운동 하겠다고 만주로 떠난 사람들이 그게 이제 민족이 돼가지고 그 조선족 자치주를 중국에서 만들어줬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한복 입으면 안 되나? 그 소수민족 대표로서 한복 입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반도하고는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국이라는 나라도 이해해야 돼요. 우리의 수출 1위 국가입니다. 중국이라는 나라도 우리가 불가면 이해해야 돼요. 자, 러시아도 우리가 땅을 빌려서 러시아와 교류를 하면서 러시아 가스를 싸게 가져와서 이런 비싼 석탄 이런 거 좀 떼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연료를 공기를 깨끗하게 해야 되고 우리는 다양하게 미국이라는 혈맹을 우방을 우리가 또 처맞을 수가 없고 왜? 수출의 두 번째 국가 그동안에 1등 국가였지만 중국이 우리 수출의 1위 두 번째가 미국 이러니까 우리는 미국과 일본과 중국과 러시아 다자 외교를 해야 됩니다. 다자 외교. 그렇다고 우리 주체성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주체성만 맨날 내실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일본도 끌어안아야 돼요. 일본도 끌어안아서 우리 민족이 가서 왕이 된 거니까. 그것이 결국 우리의 속국이야. 우리 민족 국가입니다. 그래요. 우리의 서자란 말입니다. 서자. 속국. 그러면 그들은 경제력은 우리보다 부강하지만 형제로 보면 혈통으로 보면은 우리의 자손들이 가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시아 연방을 통일하기 위해서는 아시아 국가들과도 유대를 공고히 하고 그러면 우리를 도와준 유엔군이 와 있는 이 유엔과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한미연합 한미가 무슨 조약을 하고 있습니까? 한미방위 무슨 조약이죠? 네? 소파라고 하지만 그게 아니고 호해조약입니다. 한미방위 호해조약.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호해를 하는 조약이지 무조건 너가 우리 방위를 책임져라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서로가 호해조약. 한미방위 호해조약. 이런 상태에 우리가 되어 있는 것은 일종의 미국이 모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엔군을 쓰고 있는 거예요. 돈 주고. 공짜로 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유엔군을 모병으로 쓰고 있습니다. 또 유엔군들이 우리나라 많이 와서 전쟁을 해줬고 유엔군 묘지가 있는 30만 명이 죽은 묘지가 부산에 있는 유엔군 묘지가 있는 이 나라에 유엔본부를 또 가져와야 돼. 판문제. 이 유엔본부를 갖다 놓고 우리는 원산과 청진과 나진과 선봉과 브라디보스토크와 하바로스크 이 연해주 이런 데를 진출해 나가면서 몽고와 중국 홍정강성 요령성 길림성 그 우리 조선족이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가서 후손을 뻗친 그 땅 만주 그런 지역을 우리가 확대해 나가요. 그래서 우리는 국격이라는 것을
폭행이라는 그런 노이로에서 벗어나요. 장비. 예. 자, 지금 웨이크로 안보면은 보겠습니다. 나는 그 점들이 요청이 있는데, 지금 서면으로 먼저 신청한 캐논 마이크에 박선호 기자 마이크 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캐논 마이크 손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마이크. 그쪽에 있어요. 보고. 그쪽으로 마이크, 그 앞에 있는 마이크 뽑아주시면 됩니다. 같은 거기 있어서 캐논 마이크 측에 마이크 전화를 보겠습니다. 앞으로 좀 오시죠. 네. 페넷마이크 박순종 기자라고 합니다. 그 허경영 후보님께서 이제 모두 이제 토론 말씀하실 때 그 주요 방송국들이 일부러 좀 배제를 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좀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구체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그 말씀은 우리가 객관적인 사실이 뭐가 있냐면은 좀 조용히 하시기 바랍니다. 좀 시끄러워요. 객관적인 사실이 뭐가 있냐면은 전체 저 뒤에서 자꾸 떠드는 사람이 잡아. 전체 100%가